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유전자 의학계의 권위자, 독일 수석 연구원 엘리자베스 마이어 박사. 그녀가 한국에 와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누구보다 냉철했고 한국은 비과학적이다며 비웃기까지 했던 그녀가 왜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까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불로장생의 기회를 품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가치를 뒤늦게 알아챈 일본은 조선 말기부터 지금까지 그 비밀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조용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엘리트 서양 의사가 한국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한국의 힘과 지켜야 할 우리의 전통을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유전병 연구로 꽤 이름을 알린 유전학자죠.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암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암 유전자를 연구하면서도 밤마다 제 몸 곳곳을 만져보며 혹시 종양이 있나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자베스, 한국에서 통합의학 연구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동료 연구원 마르쿠스가 서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한국의 통합의학이라고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민간요법 말인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DNA 서열만 제대로 분석하면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무슨 의미 있는 연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운명은 참 기묘한 법이에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정리하던 서류 더미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노년층 장수율 비교 데이터였어요. 놀랍게도 한국 노인들의 건강 수명이 독일보다 훨씬 길었죠. 이상하다. 독일이 의료 선진국인데 왜 한국이? 저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암 생존율이었어요. 특히 70세 이상 고령 환자들의 5년 생존율에서 한국이 독일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게르만족보다 아시아인이 더 오래 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통계 오류가 아닐까? 의심스러웠지만 여러 기관의 자료를 교차 검증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유전학적 접근법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한다면 왜 한국인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까요? 아버지의 죽음은 저에게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 심장병 고위험군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죠. 유전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려. 그럼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반대했어요. 엘리자베스, 정신 차려. 한국 가서 뭘 배우겠어. 시간 낭비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유전자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답이 정말 한국에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묘한 설렘을 지금도 기억해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충남 예산의 작은 시골 병원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들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달랐어.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철수라고 합니다. 77세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이분은 3년 전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던 환자였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미 세상을 떠났어야 할 뿐이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건강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나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암이 아니라 삶을 고친 거요.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 같았어요. 삶을 고쳤다고요? 암은 유전자 변이로 생기는 질병인데 삶을 고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끓여준 당귀 삼계탕을 꼬박꼬박 먹었죠. 100년 된 항아리에서 나온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도 빼먹지 않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그런 식습관이 암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뭔가요? 할아버지가 되물으셨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 이분은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CT 촬영 결과를 봐도 종양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정신도 중요해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암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죠. 그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의 일상을 따라해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당귀 삼계탕을 먹었죠. 이 삼계탕에 들어간 당귀는 우리가 직접 기른 거예요. 7년 된 것만 써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맛은 솔직히 처음엔 낯설었어요. 독일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묘하게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된장도 특별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만든 항아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30년 넘게 같은 균이 살고 있어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과학자로서 이런 민간요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의학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유전자 치료도 최신 항암제도 아닌 단순한 식단과 생활습관 변화가 정말 암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산다는 것은 전쟁이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도 모르게 제 암 공포증과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논문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한국의 통합의학 전문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김민준 원장님, 이런 치료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통합의학 클리닉에서 김민준 원장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김 원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님, 효과를 묻기 전에 직접 실천해 보셨나요? 실천이요? 저는 연구자예요. 데이터와 논문으로 검증하는 게 제 일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시니까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제가 독일에서 쌓아온 학문적 성과를 폄하하는 것 같았거든요. 원장님, 과학적 근거 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건 위험해요. 그럼 박철수 할아버지는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논문에 나와 있던가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 할아버지의 회복은 어떤 의학 논문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3개월만 직접 해보세요. 당귀 삼계탕, 전통 된장찌개, 새벽 운동, 명상,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아요. 저는 고민했어요. 과학자로서의 자존심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죠.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강을 걸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아침에는 당귀가 들어간 삼계탕을 먹었고 점심에는 100년 된 항아리에서 나온 된장으로 끓인 찌개를 먹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2주째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잠이 깊어졌어요. 독일에서는 밤마다 암 걱정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한국에서는 새벽까지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이상하다. 뭔가 달라지고 있어. 저는 매일 제 몸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만성적으로 앓던 소화불량이 사라진 거예요. 독일에서는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살았는데 말이죠. 김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몸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니. 그럼 이제 믿으시겠어요? 지식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려. 저는 서서히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머리로만 접근했다는 거려. 유전자 서열을 아무리 분석해도 실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독일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엘리자베스가 이상해졌다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처음으로 제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직접 느끼고 있었거든요. 3개월 후 저는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던 혈액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정말 제 검사 결과인가요? 저는 담당 의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감소했고 염증 수치인 CRP는 거의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가장 놀라운 건 혈당 수치였죠. 당뇨 전 단계였던 제 혈당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박사님,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의사가 궁금해했어요. 당귀 삼계탕과 된장찌개만 먹었는데요. 제 대답에 의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장내 미생물 분석 결과였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과 비교해서 미생물 다양성이 무려 40% 증가했어요. 특히 유익균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죠.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연구실에서 현미경으로 제 장내미 생물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된장의 발효균들이 제 장에서 살고 있는 거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100년 된 항아리에서 나온 된장에는 수십 종의 발효균이 살아있었어요. 이 균들이 제 장내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수면의 질도 놀랍게 개선됐어요. 수면 추적기로 측정해보니 깊은 잠의 비율이 20% 증가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었어요. 암 공포증이 사라졌어요. 저는 김민준 원장에게 고백했습니다. 밤마다 제 몸을 만져보며 혹시 종양이 있나 확인하던 강박적 행동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대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죠. 몸무게도 5kg이나 빠졌네요. 체중계 숫자를 보며 놀랐어요.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었어요. 근육량은 오히려 늘어났고요. 새벽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의 효과였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유전자만 분석하고 약물로만 해결하려 했던 제 접근법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인간의 몸은 유전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삶의 방식을 바꾸니까 유전자 발현도 달라지는 거네요.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직접 경험한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현저히 감소했어요. 명상과 규칙적인 생활이 제 호르몬 균형을 맞춰준 거예요. 그날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나는 나를 다시 설계했다. 정말 그랬어요. 3개월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제 몸과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독일에 있는 동료들에게 보낼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미래 의학의 방향이라는 거요. 한국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독일 본사에 보고했을 때 상사 루카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엘리자베스, 정신 차려. 이건 과학이 아니야. 개인적 경험담에 불과해.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루카스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당장 독일로 돌아와. 이런 시간 낭비는 그만둬. 루카스.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혈액 검사 결과, 장내미 생물 분석, 모든 수치가 개선됐다고요. 그런 건 위약 효과야. 연구 가치가 없어. 저는 답답했어요.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인정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연구비 지원을 중단한다. 더 이상 한국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제 몸이 변하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김민준 원장이 중요한 통찰을 해주셨어요. 엘리자베스 박사님, 서구 의학과 한국 전통의학의 차이를 아시나요? 차이요. 서구 의학은 증상 치료에 집중해요.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한국 전통의학은 토양 개선에 집중해요. 암세포가 자랄 수 없는 몸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 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제가 그동안 틀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을 어떻게 치료할까가 아니라 왜 병이 생겼을까를 물어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 문제인 거죠. 그날 밤 저는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실 때마다 간장국을 끓여주시던 기억이요. 엘리자베스, 이 국물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때는 단순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치료가 아닌 예방을 가르쳐 주시려 했던 거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나 저는 자책했어요. 첨단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에만 매달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건강한 삶의 방식 말이에요. 독일에서는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애초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관리하는 게 우선이었죠. 당귀 삼계탕도 그런 의미였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몸의 기혈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기르는 약선 요리였던 거죠. 100년 된 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병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암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트레스 가득한 삶,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이제 루카스의 연구비 중단 통보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구 의학의 관점에서는 제 연구가 의미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연구가 궤도에 오르려던 참에 독일에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엘리자베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대장암 의심된대. 남동생 마티아스의 전화를 받고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75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건강하셨잖아. 정기검진에서 발견됐어. 조기 대장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저는 즉시 독일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걱정이 앞섰죠. 75세 고령의 수술이라니 위험 부담이 클 텐데요. 베를린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수술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윌러 교수님,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조기 발견됐네요. 하지만 고령이라 회복이 걱정돼요. 최소 2개월은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2개월이라니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갑자기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 교수님, 혹시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이요? 독일이 의료 선진국인데 왜 굳이?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통합의학적 접근이 어머니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요.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건강해졌다면서 나도 한국 가보고 싶었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아주 초기라서 복강경 수술만으로도 충분해요. 한국 의료진의 진단이 독일보다 더 정확했어요. 최신 장비로 더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었거든요. 수술 후 회복도 빠르실 겁니다. 우리 통합의학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회복 과정이 정말 놀라웠죠. 엘리자베스, 이게 뭐야? 맛이 이상해. 어머니가 당귀 삼계탕을 처음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이게 제가 건강해진 비결이에요. 조금만 참고 드셔보세요. 일주일 후 어머니의 변화는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어요. 윌러 부인,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요. 보통 이 나이에는 2주는 걸리는데 담당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부위 통증도 적고 식욕도 빠르게 돌아왔어요. 매일 당귀 삼계탕과 된장찌개를 드시면서 몸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한국 음식이 정말 약이네. 어머니가 신기해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정신적인 변화였어요. 독일에서는 암 진단 후 우울해하시던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는 오히려 밝아지셨거든요. 여기 간병인들이 정말 친절해. 독일 병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어머니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배려가 있었죠.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간호사들이 매일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봤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도 한국말을 조금씩 배워가며 소통하셨죠. 2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 예상했던 2개월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정말 믿기 어려워.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몰랐어. 어머니가 놀라워하셨어요. 퇴원 후에도 어머니는 한국식 생활을 계속하셨어요. 매일 아침 한강변을 산책하시고 전통 음식을 드시며 건강을 관리하셨죠. 엘리자베스, 내가 왜 진작 이런 생활을 안 했을까? 어머니가 후회하셨어요. 3개월 후 정기검진 결과는 완벽했어요. 재발 위험도 거의 없다고 했죠. 윌러 부인, 정말 모범적인 회복이에요.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타이밍의 기적이라는 거려. 만약 독일에서만 치료받았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했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조기 발견, 정밀한 진단, 성공적인 수술, 그리고 통합의학적 회복 관리,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아떨어진 거죠. 어머니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식단의 힘이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국식 밥상으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모습이 놀라웠거든요. 오늘도 된장찌개 끓여줄까? 저는 매일 어머니를 위해 요리했어요. 그 맛에 하루하루 버텨가는 것 같아.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100년 된 항아리에서 나온 된장으로 끓인 찌개는 정말 특별했어요.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기 쉬운데 어머니는 오히려 식욕이 좋아지셨거든요. 이상해. 독일에서는 치료받으면 살이 빠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늘어나네. 어머니가 신기해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일본계 유튜버 다나카 유키오가 한국 음식을 조롱하는 콘텐츠였죠. 된장찌개는 나트륨 폭탄입니다. 일본의 미소시루가 훨씬 건강해요. 한국 사람들이 혈압 높은 이유가 바로 이거죠.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어머니의 회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음식을 이렇게 비하하다니요. 완전 거짓말이네. 우리 엄마는 된장찌개 먹고 건강해지셨는데 저는 붕괴했어요. 더 가관인 건 다나카가 한국의 불로장생 음식들을 소개하면서도 계속 폄하하는 거였어요. 당귀 삼계탕도 기름져서 몸에 안 좋아요. 일본의 담백한 닭고기 요리가 더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한국 전통 음식의 레시피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연구라도 한 것처럼요. 뭔가 수상해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나카가 한국의 불로장생 음식 레시피들을 몰래 수집해서 일본 기업에 팔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도둑놈들이 저는 분노했습니다. 한국을 조롱하면서 뒤로는 한국의 전통 지식을 훔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당귀 삼계탕과 전통 된장 제조법에 관심이 많았죠.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저는 결심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전통 음식의 과학적 효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된장의 발효균 분석, 당귀의 양리 성분 검사, 삼계탕의 영양학적 가치 측정. 정말 놀라워.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니 연구 결과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된장의 나트륨은 발효 과정에서 체내 흡수율이 낮아졌고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키는 펩타이드가 생성되어 있었어요. 다나카의 주장과는 정반대였죠. 당귀 삼계탕의 당귀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다당류가 풍부했고 닭고기와의 조합으로 흡수율까지 높아진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걸 논문으로 발표해야겠어. 저는 국제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투고했어요. 논문 제목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항암 및 면역 증진 효과였죠. 어머니의 회복 사례와 함께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논문이 게재되자 전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나카의 거짓 주장들이 하나하나 반박당했죠. 약보다 된장찌개가 낫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네. 어머니가 뿌듯해하셨어요. 논문 발표 후 독일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루카스가 아니라 최고 경영자인 하인츠 박사였죠. 엘리자베스, 내 연구가 화제가 되고 있더군. 독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한국에 더 있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독일에서 더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배울 게 아직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한국을 좋아하세요. 실제로 어머니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셨어요. 매일 아침 태극권을 배우시고 한국 요리도 직접 만드시며 지내셨거든요. 엘리자베스, 나는 이제 독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기서 살고 싶어. 어머니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서울의 작은 생활건강센터를 열기로 한 거죠. 노년층을 위한 예방 중심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제가 제안했어요. 김민준 원장도 적극 도와주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죠. 센터 이름은 장수마을로 정했어요. 매일 당귀 삼계탕과 전통 된장찌개를 함께 먹고 태극권과 명상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몸이 좋아지네요. 센터에 오시는 할머니들이 기뻐하셨어요. 3개월 후 참가자들의 건강 지표가 놀랍게 개선됐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든 수치가 좋아진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들이 함께하니까 가능해졌어요. 서로 격려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건강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어머니도 센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어요.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된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연구원에서 실천가로, 개인주의자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변한 거죠. 나는 이제 믿는다. 저는 확신했어요. 유전자보다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약보다 음식이 강하다는 것을, 혼자보다 함께가 건강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나카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을 폄하해도 상관없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거든요. 한국의 불로장생 음식, 당귀 삼계탕과 전통 된장이 저와 어머니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죠. 운명은 유전자가 아니라 선택이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했던 말이 이제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식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한강을 걸으며 생각해요. 정말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고요.